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제4차 로잔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국 직장인들이 회복하며 직장 선교 사명을 다짐하는 초교파 전국 직장인 금식 대성회가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반기독교 문화로부터 한국 사회를 지키는 시민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아카데미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지 않는 성도들 중 3분의 1은 할 수 있는 게 없거나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서 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복음주의 학생운동 코스타 집회가 다음 달 14일부터 3일간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내년 제4차 한국 로잔대회 개최를 앞두고 준비위원회가 기도 대성회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준비위는 특히 50주년을 맞은 로잔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복음주의 선교대회인 로잔대회가 2024년 한국에서 제4차 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로잔대회 준비위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진행하며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4일에는 기도 대성회를 개최하고 전국 450여 교회 7천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에 나섰습니다. 기도에 앞서 설교한 주승중 목사는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아 대회를 준비하고 연합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감격스럽게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제4차 로잔대회와 한국교회 대각성, 영적 대각성을 위한 기도 대성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잔대회는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했으며 1989년 필리핀과 2010년 남아공에 이어 내년에는 50주년 기념으로 네 번째 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로잔대회에선 매번 이주민 선교, 자비랑 선교 등 세계 선교에 큰 영향을 끼친 선교학 개념이 제시돼 왔습니다. 특히 대회를 마친 뒤 작성된 선언문은 현재까지 복음주의 노선을 따르는 교회들이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개최를 앞둔 서울 로잔대회의 서울선언 역시 교계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로잔대회 한국대회 준비위원회는 내년 로잔대회의 진행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선교, 기독교의 사회적 역할 등 25개의 핵심 선교 주제 아래 다양한 사례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준비위원장 유기성 목사는 기독교의 흐름이 변화하는 가운데 새로운 선교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지금 선교 환경의 뚜렷한 변화가 선교의 주체가 제3세계권으로 넘어 이미 왔지만 이 선교 대회 로잔 대회를 실제로 제3세계권에서 준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준비위는 이날 기도회를 시작으로 1년간의 연합기도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교회의 로잔대회를 위한 공동의 기도 제목과 대회 주제 성경인 사도행전의 말씀 해설 등을 공유한다는 계획입니다. 준비위는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대회에 성도들의 관심을 촉구하며 한국교회가 연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코로나로 3년 만에 전국 직장인 금식 대성회가 파주 오살리 기도원에서 열렸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금식성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쉼과 함께 영적인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장마로 비가 내린 14일 오전, 경기도 파주 오살리 최다실 기념 금식기도원에 성도들이 모입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초교파 전국 직장인 금식 대성회가 3박 4일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휴가를 내고 참석한 성도들은 금식 기도를 통해 회복을 체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제 신앙이 너무 이렇게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있었던 것 같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시간 들으면서 제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또 제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고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중에도 너무 많은 성도들이 오셨고 강사님마다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문제 있을 때마다 와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무거운 짐이 다 풀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 성산에 오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는 이날 모인 3천여 명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설교하며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 충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으며 거룩한 삶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자나깨나 안전하사나 예수님 생각. 성령 받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식기도 대성회는 코로나로 3년 만에 열려 성회 시작 전부터 참석자들에게 큰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순복음 직장선교회는 직장인 금식 대성회가 직장 복음화를 결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직장 복음화가 민족 복음화의 지름길이다. 지금은 한 사람 나가서 노방전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회장이나 사장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가 살고 또 가정이 살고, 그래서 이 금식성회는 정말 영적인 이 성회가. 기도원을 찾은 성도들은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쉼을 얻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며 직장 복음화의 사명을 다짐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반기독교 현상이 사회에 퍼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국교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활동가 양성본부는 반기독교 현상으로부터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나서야 한다며 성도들을 교육시켜 사회운동에 참여시키기 위한 시민활동가 양성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활동가 양성 아카데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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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경을 넓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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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한다! 시민활동가 양성본부가 2023 제1기 시민활동가 양성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반기독교 문화를 막기 위해선 믿음으로 행동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성도들을 교육해 시민활동가로 양성하자는 겁니다. 총 6주에 걸쳐 진행되는 아카데미는 처음 시작하는 이날 개회 예배와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예배에서는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운영위원장 홍영태 목사가 설교에 나섰습니다. 홍 목사는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 야베스는 절망을 기도로 극복한 인물이라며 시민활동가는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해 반기독교 문화로부터 한국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야베스를 통해서 바로 시민활동가라는 그런 모습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야베스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기도자예요. 일단은 기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어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기런평 대표가 시민운동의 주안점과 현장 활동가의 중요성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반동성애 운동에 앞장서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길 대표는 한국 사회에 퍼진 반기독교 문화와 차별금지법의 심각성을 느껴 시민활동가로서 담대한 첫발을 내디뎠다며 경험담을 전했습니다. 그 차별금지법 법안이 있는데 그 안에 성적 제한은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뜻한다. 그래서 이건 아니지. 동성애를 넣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 차별금지법에서 성적 제한을 빼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님들 한 250명 정도 서명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청와대도 내고 법무부도 내고. 아카데미에 참여한 한 성도는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기런평 대표처럼 반기독교 문화로부터 한국교회를 지키는 시민활동가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 앞으로 시민활동가로 보다 더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활동을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최 측은 시민활동가 양성 아카데미를 수료한 참여자들은 2급 시민활동가 수료증과 함께 시민단체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장현우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않는 성도들 중 29%는 봉사 방법을 알지 못해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지난 6월 2일부터 8일까지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회 봉사 실태와 인식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습니다. 교회 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29%에 달하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거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또는 누구에게도 봉사 권유를 받지 못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봉사를 하고 있는 44% 중 29%는 체력 등의 이유로 번아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봉사자의 59%는 기회만 된다면 봉사를 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국제복음주의 학생운동을 펼치는 코스타 국제본부와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가 다음 달 14일부터 16일까지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2023 코스타 월드인 부산 집회를 개최합니다. 코스타는 1986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인 유학생 수련회 모임으로 시작됐으며 현재 20여 개국에서 유학생은 물론 한국인 디아스포라, 타민족 다음 세대를 신앙 안에서 세우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코스타 국제본부 이사인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를 비롯해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 리키김 라인나우 미디어 대표 등 20여 명의 강사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 사무총장 성창민 목사는 수많은 교회 청년들이 연합해 부흥의 불씨가 횃불이 될 것을 꿈꾸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 소식입니다. 예손사랑 나눔센터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헌신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예손사랑 나눔은 2017년부터 독거노인과 탈북민 등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무료 급식소로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와 전주시 장로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운영이 원활했지만 코로나 이후로 후원이 끊겨 현재까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식사하시는 분들이 뭐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받고 그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이제 교계에서 후원하다가 자급자족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보다도 우리 식구가 아주 제일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섬기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편 봉사에 함께한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 정예현 본부장은 이렇게 지역의 따뜻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구티비가 한국교회의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장로님들의 협조와 후원이 절실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13일 저녁부터 14일 새벽 서울에 내린 집중호우로 2천여 세대의 전력 공급이 한때 끊기고 주택 옹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서울 각지의 반지하 거주민 등도 침수를 우려해 일부 대피하면서 이틀간 집중호우로 서울에 일시 대피한 인원은 총 38가구 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14일 오전 7시 기준 서울에서 이뤄진 소방 안전 활동은 총 75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47건은 단순 배수 지원이며 주요 피해 28건은 시설물 안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기상청은 15일까지 추가 강수량을 경기 남부, 충청, 전북 등의 80에서 200mm, 서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등에서 30에서 100mm, 제주는 5에서 60mm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충청과 전북의 많은 곳은 300mm 이상, 경북 북부 내륙과 전남에는 최대 20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14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제주포럼에서 물가 안정 목표가 2% 정도인데 이 상태에서 금리를 낮추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 버리면 거시정책들이 흔들린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기준금리를 3.5%로 했더니 3개월 동안 가계부채가 늘었다며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가계부채가 크는 양을 보면 장기적으로는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정부의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임시번호만 있는 아동을 추가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13일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예방접종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중 임시 신생아 번호, 임시 관리번호로 남아있는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복지부는 두 임시번호 모두 출생신고 후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거나 통합되기 때문에 이 번호가 남아있다는 것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위기아동 발굴을 강화해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하방 위험이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을 통해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수출 부진이 일부 완화되고 완만한 내수와 경제 심리의 개선세, 견조한 고용 등으로 하방 위험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6월 경상 수지는 여행 수지 등 서비스 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 흑자 전환 등에 힘입어 전월 대비 흑자 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에 대해 13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의 요청으로 소집된 이번 회의는 안보리 비이사국인 한국과 북한 대사도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북한이 안보리 회의 석상에서 발언한 건 지난 2017년 12월 이후 5년 7개월 만입니다. 제프리 드로렌티스 미국 차석대사 대리는 가장 강력한 용어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한다며 올해 들어서 ICBM 4번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을 20번이나 발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우리 모두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맞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로콜라 등 무설탕을 표방한 다양한 식음료 제품에 사용되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와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는 현지 시간 14일 아스파탐 유해성 평가 결과를 담은 보도 자료를 통해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군인 EB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발암 위험도에 따라 확정적 발암 물질을 1로, 발암 추정 물질을 2A로, 발암 가능 물질은 2B, 분류 불가는 3으로 분류하는데 연구소는 제한된 근거를 토대로 아스파탐을 2B군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B군은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분류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인근 해수욕장들이 올 여름으로 예고된 오염수방류로 지난달 획득한 국제인증을 잃게 될지 몰라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북쪽에 인접한 미야기현의 해수욕장 3곳은 지난달 국제 비정부기구 국제환경교육재단이 부여하는 블루 플래그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치가하마 관광협회는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문으로 지난해 11월 블루 플래그 인증을 신청했으나 막상 방류 시점이 다가오자 오염수가 수질과 환경에 미칠 영향 탓에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블루 플래그 인증 담당자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전례가 없어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에 돌입하면서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에서 최대 생산국 지위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고 국제에너지기구가 13일 관측했습니다. IEA는 사우디 등의 이 같은 감산 노력으로 유가가 상승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인위적으로 생산을 줄였던 때를 제외하면 2011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사우디가 이처럼 점유율까지 희생하면서 석유 수입을 위해 위험한 전략을 펼치는 이유로 자국 예산 수요를 맞추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유가가 $80는 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내일 충청과 일부 전북 지역은 시간당 최고 100mm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예보됐습니다. 현재 일부 해안가를 따라서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내리는 비의 양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일요일까지 충남과 전북 지역에는 400mm가 넘는 물벼락이 떨어지겠고요. 충북과 전남, 경북 지역으로도 300mm가 넘는 큰 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 3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8도, 대구 30도, 부산 27도, 제주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여름 방류를 계획대로 실행하겠다는 일본 정부가 이후 국가들의 반대와 더불어 일본 내 극심한 반대에도 직면했습니다. 우선 방류를 시작하고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면 중단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기조에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되는데요. 이해시키는 과정 없이는 동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